국회의 원들부터 먼저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국회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거 관련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첫 번째 부분. 예, 채용에 있어서의 어떠한 불공정함이나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우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고 또 저희들만으로 지금 이게 의혹이 충분히 해소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저희들 요청할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힐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게 드러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치인과 언론에 대해서 엄정 부인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박덕흠 의원님. 이게 우리 좀 전에 윤관석 의원님이 좀 마무리할 발언을 쉽사는 자기가 그런 표현을 쓰고 그냥 끝냈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 모 의원님이 질의를 계속적으로 할 때는 위원장님이 제지를 해주시고 시간을 지키게 아니면 다른 분들도 다 발언할 수 있게 또 마무리 발언할 수 있게 해주던가 공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최대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네, 의원님들이 알아서 그때 보충 질의로 넘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진구을 출신 존경하는 이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문제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관련해가지고 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그때도 있었죠. 아니, 그때 제가 이 제목이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고용세서 유지된 채로 강행 안 돼. 이런 질의를 제가 했고, 그렇다면은 그 당시 이런 질의가 나왔을 때 시장님께서 대처를 잘 하셨다면은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가 재현되겠습니까? 우리 특별감사를 실시하셨죠? 작년 연말에 이 문제 관련해서. 예, 그때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보고서가 있어야지 저희도 이야기가 되는데 자료는 없는 상태에서 책임을 안 지니까 참 깜깜합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안 줍니까? 자료는 당연히 다 드릴 것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중앙정부도 이런 요청이 있었고. 자, 시장님, 조금 이따가 모아서 답변해 주시죠. 제가 좀 물어볼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페이스북에 그러신 거 있죠. 그 내용을 보면은 시장님 기존 공채 입사를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면서도 기존 공채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죠. 근데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2020년까지 한 1000여 명 채용 예정 인원을 좀 줄이겠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그런 관계 없습니까? 예, 그거는 굉장히 오보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오히려 총 정원이 늘었고 그리고 공채 정원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서울교통공사 누적 결손액이 얼마예요? 그 방탄이 안 봅니까? 7조 넘지 않습니까? 1년에 저희들이 단기 순손이 작년에 얼마나 습니까? 1년에 한 4천억 정도. 작년에 3천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기직을 더 늘리고 하면은 오히려 더 적자폭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단기직을 배약을 하고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가 아웃소싱을 해서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 1000여 명씩 이렇게 늘리고 하면은 서울교통공사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그렇게 아웃소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웃소싱된 인력들의 처우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지난번 무기력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전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것은 직영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장님 말씀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정규직하면 다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포인트 관점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말씀드린 직전에 해당되는 서울교통공사가 계속 적자폭이 늘어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의원님 지금 이 적자의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무임승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중앙정부가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 무임승차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달라고 저희들이 국회를 통해서
사실 매년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소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장님. 그 시장님께서 감사를 그 자청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려고 그러는데 시장님께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는 감사는 아무래도 객관적이고 좀 더 공정하고 또 전문적인 그런 기관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시장님 그 굉장히 국회를 모욕하는 발언인데요. 국회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완전 그런 식으로 들렸고요. 우리 그 최정은 감사위원장 그 나오세요. 감사원 그 공공기관 그 감사국의 감시국 제1과장 하셨죠. 2017년부터 근무를 하셨는데 이 그 작년에 교통공사 채용비 그 특별 긴급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모든 산하 공공기관 27개 공공기관 점검을 했고요. 관련된 지적들을 모두 지적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교통공사 관련 지적은 3건이 있습니다. 자, 그 당시 그 직원 친인척 채용 관련 그 문제점 하나도 없었습니까? 저희가 나갈 때 제보가 2건이 있었습니다. 친인척 관련해서 특혜로 들어왔다는 제보가 2건이 있었는데 한 건은 전혀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입사한 바가 없었고요. 나머지 한 건도 그 노조 간부의 그 친인척들이 다 공개 채용을 통해서 들어와서 자, 우리 감사님 그 당시 전수조사를 했죠.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답변하고 좀 다른데요. 제가 그 작년에 서면 답변을 받은 걸 보면은 전수조사를 실시를 한 것으로 거기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한번 제가 보충 일위 때 체크를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더 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갑 출신 존경하는 이규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일부 언론의 관점을 바로잡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끼리 나눠먹는 취준생 일자리라는 보도의 관점은 취업 준비생이 응시하지 않던 무기계약직이 취준생이 선호하는 정규직 일자리로 확대되는 것이라 보는 것이 올바른 관점이라는 말씀을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 교통공사에 17,084명 중 11.2%가 친인척이라는 보도도 이미 입사한 직원의 친인척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대략 절반만 계산해야 된다고 보면 실제 친인척은 11.2%는 이중 계산된 것이고 실제 친인척은 5.6%로 보아야 하고 이중 사내 커플을 제외하면 실제 친인척 비율은 3% 내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권위 있는 신문에서 의도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보도되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규현님? 예. 그러면 시장님 11.2%는 전수조사에서 나온 거는 맞다, 수치가. 네, 그렇게 보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존경하는 경기 하남시 출신 이현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하남 이현재 의원입니다. 박원 시장이 국감에 준비에 고생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서울교통공사 이 채용비리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께서는 답변하시면서 전수조사 99.8%를 했다라고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유력 얼간지 보면은 지금 부서를 조사한 거를 부서만 조사했으면은 전원이 다 참가한 걸로 해서 99.8%가 나왔다. 또 일부 직원, 내부 직원들은 믿기가 어렵다. 또 휴대폰으로 조사하고 했으니 절반 응답했다. 뭐 등등 이러한 기사가 나 있는데 이건 그러면은 허위 기사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보고받은 바로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마 이 인사처에서 부서별로 네. 이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해라. 그래서 했는데 2개 부스를 빼고는 다 그러니까 맡겼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그걸 그 다음에 우리 사실은 16년 5월 구의역 스피드도어 정비하면서 정비가 이렇게 사망한 사고는 참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시장 이거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서울시에 던지는 우리 경고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 포스트잇을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주민들의 애도하는 것을 보고도 우리가 교통공사의 이러한 채용 비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2%에는 물론 기존의 사람도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게 11% 10명 중 1명이 친인척이다. 우리 이 시장님께서는 또 사회운동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정상적인 공기업의 채용 형태라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숫자가 지금 저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 저는 그래서 그 일반적인 개발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10명 중 1명이 친인척이다. 그러한 공기업, 개인 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이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걸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전체 내용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뭐 다른 의원님들 질의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 중에 일부는 또 이미 네. 결혼한 사람들끼리 사내 커플이 생긴 경우도 있고. 시장님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고요. 11.2%의 구체적인 내용은 억울한 사람도 들어가 있을 텐데 11.2% 10명 중에 1명이 친인척이 들어가 있는 공기업이 이게 정상적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그런 판단을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아니 그래서 숫자들을 좀 더 정확히 하고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더 알겠습니다. 네. 네. 사장님, 시장님께서도 뭐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데 본의원이 지적한 건 그런 겁니다. 물론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전 업무 때문에 특별히 우리 시장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건데 식당 아주머니, 매점, 이용사, 면도사 등에서 137명이 이 안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분들이거든요. 1285명 기준으로 하면 11%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갔을 가능성, 안전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능성, 그런 거를 본의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청년들 일자리가 중에서 청년 수당도 50만 원씩 주시고 또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일자리 대물림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이거는 이율배반 아니냐. 우리 청년 실업이 거의 한 10%의 100만 명 가까이 실업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청년 일자리가 주는 거 아니냐 하는 본의원의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님 나와 계신가요? 잠깐 좀 나오실래요? 우리 국내 일간지에 유력 일간지에 보면은 2020년까지 1,029명을 감축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예, 저희가 그냥 통합하면서 조금씩 기본 아니 그러니까 1,029명을 줄인다는 1,029명은 예, 단계적으로 저희가 줄이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장님께서 말씀 10월 19일 SNS에 글을 올리신 거 보면은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하면서 기존의 공채를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에서 되니까 앞으로 뽑을 사람을 못 뽑고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1,029명을 줄이니까 결국은 청년 일자리가 주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2017년 7월에 네.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서 오히려 교통공사의 정원이 알겠습니다. 시장님. 14,645명에서 11,270 약간 또 시장님 말씀은 2명이 네, 늘어났어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원승 의원께서 우리 감사원 감사를 하는데 국정조사도 동시에 하면 좋지 않느냐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사실은 감사원 감사라면 무슨 객관성, 공정성이 있지만 시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당한 프로세스였다면 이러한 논란을 빨리 일소하기 위해서도 국정조사도 필요하면 당당하니까 빨리 응해서 클리어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정조사 결정은 당연히 국회에서
결정하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들 생각에는 감사원은 우리나라 가장 권위 있는 네, 알겠습니다. 감사기관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맡기면 네. 그리고요, 이제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메트로 도시철도를 경영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 5월에 시장께서 판단하셔서 이렇게 통합을 해서 경영혁신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은 지금 매출이 한 1조 9천억 되는데 적자가 5천억씩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보니까 6,791만 원입니다. 부채가 한 5조 되고요.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은 아까 국회에서 무임승차를 줄여달라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운영 주체로서 서울시장으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교통공사 경영정상화가 언제쯤 되고 어떻게 해서 경영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죠. 예, 뭐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한 4천여 원 적자 중에 3,600억 이상이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저는 오히려 반건이라고 생각되고요. 중앙정부의 아주 합리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의 교통공사의 주도적인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감축한다든지 이런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약간 몇 가지만 보충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구역 사고가 사실은 우리가 그때 아주 정말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는데 김군과 같은 그런 어려운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던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외주화하면 그만큼 처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위험을 외주화한 것이고, 그래서 이걸 다시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졌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했는데 거기에 다른 문제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적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보충 질의해 주시고 시장께서는 답변을 민경우 의원님 자료 요청. 서울교통공사 사장님,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용 핸드폰을 어떤 거를 받았으면 좋겠느냐, 향후 기존 설문조사 어떤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방법, 또 그 결과물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전북 전주병 출신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 정책의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년째 이제 해서 우리 시장님께 듣고 이거 있는데 별로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집이 계속 투기와 투자 대상으로 남아 있는 한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이제 철학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집값 안정에 대한 우리 시장님 생각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서민의 삶과 무주택층들의 꿈을 걱정하는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것은 역설이에요. 특히 서울시에서도 보수 정부의 시장, 보수 시장 때보다 박원순 시장 때 집값이 오른 거 이것도 역설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업무 보고 자료에 보면 76페이지짜리인데 서울시 주거 정책에 관한 것은 67페이지 한쪽입니다. 한쪽도 3분의 2페이지예요. 자, 서울의 지금 천만 시민들의 고통과 스트레스가 집값이잖아요. 주거 정책에 대한 철학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집값이 올라도 괜찮습니까? 집값은 안정돼야 합니까? 당연한 질문입니다만 확실한 철학을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집값 안정. 집값, 서울 집값 이대로 괜찮습니까? 네, 안정돼야죠. 예. 지금 사는 집값 안정이 이제 우리 박 시장님 철학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새 정부 출범 후에 1년 반 사이에 2억이 올랐어요. 서울의 중위 평균 아파트 값이 작년에 6억인데 올해 8억이란 말이죠. 자, 그만큼 이제 서민은 절망하는 것이고 그 답원지가 서울이란 말이죠.
근데 그 근본에 뭐가 있냐? 우리 박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3대 후퇴가 있었어요. 이 SH공사가 지금 10년째 후분양제를 하는데 박 시장 제재에서 후분양 공정률을 80%에서 60%로 낮췄어요. 그것을 보조한 참모들을 문책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양 원가 공개 62개 항목을 공개해 왔어요. 그래서 박 시장 시절에 12개로 줄였어요. 분양 원가 공개 날려버렸어요. 이스나마사 한 것으로. 또 공공주택 공급이 후퇴했습니다. 명백하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나와요. 자, 이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특히 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우리 박 시장님 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아마 당시에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게 변화되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된 거고요. 예. 의원님 말씀에 경기도지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최근에 3년치 그 경기도 개발공사 한 걸 공개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국토부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주고 그랬는데 지난 5년치 SH공사가 시행한 사업의 원가 공개 뭐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점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 그 법률 개정에 발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를 잠깐 보시면요, 늘 강조하는 겁니다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자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사이에 7년, 4년의 구획이 있습니다. 자 2000년에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버리고 분양원가가 없는 상태에서 집값은 7년 동안 가파르게 오릅니다. 2007년에서 2014년 말까지 7년 동안 집값이 잡힙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2007년 말에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가 입법됩니다. 2014년 말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두 가지가 다 폐지돼 버립니다. 명명백백합니다. 이거는 분양가고요. 토지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보면요. 서울 강남의 땅값입니다. 2000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언제니까 1000만 원입니다. 강남의 땅값이. 2007년 7천만 원에서 7년 동안 7천만 원 선을 깁니다. 그러다가 2015년부터 지금 1억 돼버렸잖아요. 1억. 자, 서울시부터 이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확실한 지금까지의 후퇴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요. 우리 박 시장께서 취임하셔서 첫 작품이 취임이 2011년 11월이시죠. 예. 취임하셔가지고 첫 작품이 가락동 시형 아파트 종상향인데요. 이제 곧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10년 미만 사이죠. 4조에서 13조로 9조의 거품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심각한 것은 이것이 바로 서울 강남 집값 상승의 견인차 신호탄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2011년 12월에 이 종상향 결정을 하시는데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서울시 주택정책 참모들의 자세를 말합니다. 시장 취임하셔서 아직 업무 파악이 되기 전에 8개월 전에 전임 시장이 반려했던 종상향을 취임해서 한 달 만에 덜컥수로 이거 허가합니다. 그리고 천정부지로 집값은 이제 들썩거리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토지가격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 원 가는 가락동의 시행아파트 땅값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자, 거기에 사는 분들은 뭐 로또를 맞은 그런 것이겠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한 집값 상승은 무주택층과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그 사례를 저는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자료요. 자, 오세훈 시장 5년, 박원순 시장 7년에 총 분양주택 착공수의 17만 호 가운데 18%를 공공분양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시절에 19,000호. 총 분양주택이 늘어난 것은 재개발, 재건축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공공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공의 역할, SH공사에 저는 존립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1분만 더 주세요. 오늘은 국회 방송관으로 제 시간에 다 끝내기로 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보충 질의 때. 10초밖에 안 남았네. 네, 보충 질의 때. 예, 금방 하겠습니다. 어쨌든 SH공사를 갖고 계시니까 서울시의 주택 문제 공공 지적을 하시는데 뭐 국회의원 경험도 있고 청와대 근무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박원순 시장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하고 좀 안 맞고 정무적으로 이런 거 좀 직책 그대로 필요한 거 있으면 적극적인 난 조언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필요한 조언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출마도 하실 분인데 이게 뭐 서울을 생각하면 정부도 실책을 하지 말아야지 실책은 엉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 문제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이게? 이거 박원순 시장이 원하시는 바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생각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낌없는 그런 좀 조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님, 그 서울시가 관리하는 교량이 한 20개 정도 되죠? 한강 교량이 20km 한 20개 정도 됩니다. 2017년도에 이제 송산대교에서 3m 길이 콘크리트가 탈락이 돼서 그때 큰 문제가 있었죠. 뭐 서울시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희생도 있었고 나라의 이미지도 굉장히 실추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물론 그때 본인 시장은 여기만 계시지 않았지만 이번에 저희도 국정감사하면서 이걸 보니까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한강 교량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강공사 시공상의 문제가 지적된 자리가 원효대교고 잠실 철도교고 광진교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공사 자재 성적 시험이 누락된 곳이 서강대교고 잠수교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된 하자를 모두 보수 보강하지 않은 곳으로 지적된 것이 천호대교예요. 그래서 저는 제2의 이런 청수대교 붕괴가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심각성은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뭐 교량은 정말 우리 서울 시민들이 수없이 차량으로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험한 상황으로 방치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감사도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제가 누차 말씀드린 성수대교 붕괴와 관련해서 참 난리가 났었는데 시민들의 안전과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감사 결과를 보니까 서울시 공무원 한 명이 2015년 6월 국회 구정을 점검 하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해가지고 골절상이 입었던 거 아시죠? 휴직 3개월 했던 거. 예. 알고 계세요? 예, 감사 결과에 나와요. 이게 뭐 그렇게 다쳤는데도 뭐 위험수당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었나 보죠? 그래서 감사 결과 청문 요구서에서도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했는데 뭐 이걸 지금 개정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지금 중인가요? 네,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답변 못 하시면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거의 뭐 한 10여 년 가까이 하시죠, 시장. 보궐선거로 되신 거죠? 이제 한 7년 되셨나요? 네. 다 채우면 10년이 되실 텐데 서울 아파트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그 공급량이 지난 10년간 최저 수준이었어요. 최저 수준. 그래서 이게 2017년도 서울주택수급 불균형 용도를 파악해보니까 국토부가 예측한 게 연평균 신규주택 수요가 서울에서 한 5만 5천 가구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증가구는 2만 1,420세대예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예측한 거에 절반도 못 미치는 거예요. 서울에다가 아무리 집을 많이 줘도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죠? 이런 자연적으로 부족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왜 서울에서 그렇게 많이 살고 싶어 하냐. 그 이유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교통이나 교육 문화가 밀집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살고 싶은 거는 뭐 당연한 생각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뭐 노임대주택 용적률 높여서 보급하는 방법, 빌딩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 나도 이거 야당 의원이지만 좋게 생각합니다. 빌딩 공공임대주택 전환하는 거 있죠? 그 나중에 여의도 같은 데 가면 낮에는 북적북적한데 저녁에 가면 완전 뭐 그냥 다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내신 거예요? 빌딩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지금 그 서울은 아무래도 이제 뭐 대규모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대지나 공지가 사실 거의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 노후화된 수신에 오히려 그 생각 자체가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저도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시장님 생각대로 흘려면 이게 또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 않나요? 그죠? 예,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 국토법 개정이 필요한 거죠? 예, 국토부하고도 협의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건물주 동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발언만 꺼내보지 마시고 이걸 이어가면 뭐 야당이라고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굉장히 좋은 생각에 저는 자 그렇게 보시고 네,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왜 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외부에 나가서 발표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를. 네, 발표를 한 게 아니고.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은 싱가포르에서 7월 10일 날 하셨고 9월 30일 날은 서울시 주택공급 스페인에서 오셨어요. 이거 왜 해외에서 오세요? 좋은 걸? 뭐 꼭 그렇게 발표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간담회 중에 나온 얘기들을 기자들이 그렇게 의도 없는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네? 의도 없는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이거 서울시에서 하세요. 서울시에서. 네, 나중에 다시 알겠습니다. 자, 보충 질의 해주시죠. 네, 함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양천갑 출신 존경하는 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시험 문제하고 범위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죠. 남의 일처럼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하게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사가 당연하게도 김태호 사장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럼 거부한다.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다. 이거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주 공정하게 시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공사가 당연한 그 결정을 했고요. 근데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 시험 해방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죠. 조사 문제는 아니 시험 해방하는 거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요. 시험 해당하는 건 맞죠.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죠. 그런데 그랬더니 노조가 이제 이거 해보니까 7월 달에 93%가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 빨리 연내에 추가 또 시험 보게 해달라고 전환할 수 있는 시험 보게 해달라고 노조 위원장이 노숙농성이에요. 거기에 시장님이 서울광장 농성하는 데서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연내 하겠다고 하셨죠? 아니 제가 말씀하셨죠? 아니 어쨌든 노사관계가 연내 안 하실 겁니까? 아니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연내 안 하실 겁니까? 연내 시험 안 하십니까? 서울시? 뭐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추가 시험 안 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다. 아니 답변만 하세요. 네. 하세요 안 하세요? 그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까? 네. 그러면 잘 됐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시장님의 서울교통공사를 통제하는 기능은 살아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공무원노조법에는 11조에서 쟁의행위의 금지가 돼 있고, 그리고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파업이나 태업, 어쩌고저쩌고 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는 아닙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민간노조죠. 부시장님 답변하세요. 이제 부시장님이 저하고 대화하시는 게 나중에. 네, 공기업노조입니다. 네? 공기업노조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민간노조입니까? 공기업노조입니까? 공기업노조입니다. 공기업노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제재를 하고 계십니까? 아까 그런 것이 분명하게 농성하고, 그렇죠? 시험 문제 알려달라 그리고 빨리 연내 뭐 하자 그리고 이거 정상적인 노조 활동입니까?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공무원 노조는 그렇게 안 그 되죠. 법에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공기업 노조의 경우에는 그 시험 문제 달라 그러는 건 일부 일반- 범위에 있는 겁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적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측에서 어떻게 거부를 조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거부했습니다. 아니요. 그럼 부당한 요구에 대한 서울시나 서울교통공사의 조치,
법에 있는데 어떤 법에 그런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그 부분은 해석이 본 의원이 예. 해석을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 노동조합 조치를 하라고 하는 거고 예. 그 서울시에서는 그 정도는 할 수가 없다. 그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 이런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노조의 활동이나 그동안 진행된 내용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너무 과도하게 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것을 정상적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어떻게 세상에 이 많고 문제 알려달라고 범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근데 그것을 괜찮다. 그 사람들의 정상적인 권익 그 보호의 차원에서 우리는 이해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본의원하고 서울시하고는 입장이 좀 견해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노조하고 안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제는 서울시 정도 되고 또 서울시장님 박원순 시장님은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실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는 대화 타협도 좋지만 원칙을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기본적으로 공기업 안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와 충돌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근데 그것이 정말 불법적이거나 시민들에게 심각한 그런 피해는 일이라면 당연히 개입해서 감독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그동안 그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있었던 그런 다툼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제가 조금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노조에서 시험 문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경영진에서 그런 내용들이 불합리한 요구라고 판단해서 그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 거부를 이렇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우리 공소련 보충 질의 때 더 하시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기 광주을 출신 존경하는 윤종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광주을의 윤종성 의원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의역 김군 사건 이후로 국민적 여론이나 또 저희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이 열악한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화를 요구했었고 또 시장님께서 구의역 사고를 이 계기로 해서 외주화된 이 안전 관련 업무의 정규직화를 추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정책이 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무기계약직 전환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 채용 과정에서 이 인사권자나 혹은 이 내부 관계자들의 압력이 개입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 상황은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 채용이 됐거나 아니면 제한 경쟁이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개입하기가 좀 어렵죠. 네. 그리고 오늘자 중앙일보를 보니까 교통공사에서 2015년 입찰 비리에 연루된 이 책임자를 감사원에서 이 해임 요구했는데 계속 근무 중이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이거는. 참고로 아까 청년 일자리 감소에 대한 언론 보도를 한 건 조선일보가 아니고 중앙일보라고 좀 정정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어쨌든 현재 서울시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이 일자리 이 얘기는 전에 아니 부시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아침에 중앙일보에 이제 입찰 비리에 대해서 해임 요구했는데 네. 이게 조치가 안 됐다 이런 네.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임 요구가 됐고 본인이 이 부분의 감사원 요구가 부적정하다고 해서 재심의 요청을 해서 현재 감사원의 재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처분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공사 무기계약 측의 일반직 전환이 청년들의 취업 위기를 박탈하는 정책이라는 이 지적이 있거든요.
분명히 생각했을 때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이 청년들한테 좋은 이 청년 일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주화의 지경화 또 정규직화에 따라서 오히려 그 분야에 더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특히 이제 생명 안전 업무에 관한 이 외주화를 주다 보니까 이 숫자도 너무 적고 처우도 나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규직 가면서 오히려 온전하게 제대로 대우하게 되고 좋은 일자리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 짧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 일자리도 좋아지고 또 더 추가로 채용도 하게 되고 그 지난해 밀양 세종병원 참사하고 그리고 2015년도에 이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 아시죠? 네. 네. 당시 많은 언론들이 화재 피해를 키운 공통된 원인이 스프링클러 미설치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최근 교통공사에 자료를 요청해서 서울 지하철 역사 4곳 중 한 곳은 대합실이나 플랫폼 및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예. 시장의 법령에서는 바닥 면적이 합계 5,00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이 500명 이상일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는 의무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교통공사 소관 역사 중에서 용담역을 제외하면 이 법적 기준을 출력하지 못하는 역사는 단 한 것도 없습니다. 즉 모든 역사가 의무 설치 대상이라는 건데 지금 이게 3분의 1 되는 곳이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되어 있는데 그 교통공사 쪽에 해명을 요구했더니 소방법상 이 역공사 당시에는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게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은 빨리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나요? 네, 지금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277개 역사 중에 254개역의 대합실은 이미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고 성당장은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2017년 말 현재 212개, 212개의 설치가 완료됐고 그래서 금년, 내년 이렇게 추가 설치해서 완료할 생각입니다. 이게 안일한 인식과 대응이 커다란 또 화재 사건으로 일어나면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는 한 해에 1,000만 명이 넘는 이 이용객들이 있는 삼성역이나 응암역 같은 경우는 지하 역사에도 이런 설비들이 좀 설치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수도권 교통망의 핵심으로서 한 해에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인 만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 역사 내 화재 초기 장비인 이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곳은 빨리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사내 가족 현황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 아까도 좀 짧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스스로한 거 아닙니까? 또는 이것은 보다 더 좀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완전 이게 북한에서도 논란이 되고 이게 정치 쟁점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예, 뭐 지금 저희들도 그게 곤혹스럽기도 하고 좀 어처구니가 없이 보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내부 인사관리 사항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상당히 사내 가족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게 특혜 채용이나 고용 세습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어서 이게 곤혹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잘하려고 하고 내부적으로 했던 내용이고 그 과정 속에서는 잘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더 안 했겠죠. 그 자료도 더 안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호도가 된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국민들이 오해하게 된 배경이
아마 초기에 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자, 문 시장께서는 답변을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11.2%에 해당되는 내용이 친인척 관계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알려지는 과정에서 11.2%만 조사됐고 그 인원이 뭐 이제 108명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걸 전수로 계산하면 한 84%가 전환자의 그 친인척이 한 84%가 친인척이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그 친인척 관련된 내용이 오히려 전환자가 전체적으로 특혜 채용된 거 아니냐 이렇게 알려지는 계기가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 합니다. 문제 쪽은 좀 철저하게 감사하셔가지고 좀 투명하게 오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윤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네, 이어서 있는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